정읍지역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5째를 낳은 부부가 있어 화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다자녀 가족 지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의 올봄 날씨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열대 서태평양 부근의 대류 활동으로 생겨난 따뜻한 공기가 하강하면서 기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북 모든 해역에 보름달불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밀 조사 결과 100제곱미터당 32마리의 해파리 성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안 고창 해상에서 선박 사고 15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 관리 소홀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저출산 시대인 요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5째를 낳은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다자녀 가족 지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산부인과에서 오래간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김종규, 최희경 부부의 5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40살이 넘은 산모는 5번째 제왕절개 수술로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는 이렇게 율이 13배, 그다음에 조산이나 이런 율이 6배 이상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었기에 가족 모두 마음을 졸인 것도 잠시. 산모는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부가 사는 지역엔 산후조리원이 없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애도 보면서 산모도 좀 몸을 추스려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여기 전문부들이 정읍에서 애를 낳고 싶겠어요. 전북도는 정읍에 6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했지만 이 부부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지자체 출산 지원도 알아봤지만 각각 담당 부서가 달라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홍보를 했다는데 홍보를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알 수 없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고 애국자다, 2번째 그 말이고. 근데 현실상은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게 없거든요. 지원받는 입장에서 확 와닿는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정읍에서 태어난 아이 수는 계속 줄었고 산부인과 한 곳도 폐업했습니다. 정읍 지역 산부인과는 3곳으로 이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자체와 달리 아이를 낳는 사람조차 걱정이 앞서고 출산 기반 시설은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의 올봄 날씨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2023년 전북 봄철 기후 분석 결과 지난 3월에서 5월 평균 기온은 13.3도로 평년 11.5도보다 1.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최고 기온입니다. 3월은 8.8도로 평년보다 3.1도 높아 역대 가장 기온이 높았던 3월로 집계됐습니다. 5월에는 전주와 정읍, 부안 등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봄이 더웠던 주된 원인으로는 열대 서태평양 부근의 대류 활동으로 생겨난 따뜻한 공기가 하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전북 모든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의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밀조사 결과 100제곱미터당 32마리의 해파리 성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시군과 협조해 해파리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정읍시가 전봇대와 같은 지상장애물을 옮겨 설치하는 데 쓴 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 온 부가가치세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뒤늦게나마 참고한 건데요. 정읍시에서 추산한 환수금은 7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읍시 감사과. 전봇대와 같은 지작물을 옮겨 설치하는 데 쓴 비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온합분을 환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잘못 낸 부가세는 7억 3천여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전주하고 통신주 등 우리가 이제 공익 사업을 할 때 이제 지작물 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좀 저희 시에서 이제 부가가치세의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그동안 쭉 납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환수를 하려고. 다시 말해 공익사업으로 전봇대를 옮겨야 할 경우 설치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나 KT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사비 견적을 내 행정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행정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도 납부해 왔다는 것. 하지만 공익사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도 평택시가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이게 그런 공익사업의 지작물 이설비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그냥 당연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손실보상금에 해당이 된다. 정읍 시내 우암로 일대입니다. 거리에 있던 전신주나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전깃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한 구간인데요. 이런 지중화 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과온합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전수조사까지 마친 정읍시는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지중화나 일반 사업에 대한 부가세 과온합분까지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근본 이제 부가가치세 환수를 통한 향후 예산 낭비를 좀 방지하고 기존 낭비된 5년도 이 납부세액을 전혀 환수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의 건전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지만 부가세 환급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18년 이전 건에 대해선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 정읍시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환수에 나선 건 다행이지만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 부안과 고창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1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그물과 같은 부유물에 선박이 감기는 등 운항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정비불량과 관리 소홀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상반기에 선박 사고를 당한 33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도내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원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통계상 오류일 뿐인지 실제 농업소득이 폭락한 것인지 시급한 원인 확인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전북도의 지난해 농가소득은 4,291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9.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42.5%가 급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5월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발표에 따른 분석으로 전국적인 수치와 비교해볼 때도 전북 농가소득 감소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농업소득은 전국 기준으로 26.8%가 하락했지만 전북도는 그보다 높은 42.5%가 하락했고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로서도 원인 찾기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원인 분석부터 난관에 봉착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케이블 TV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올 3월 기준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공공의료마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류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손꼽히는 경북. 오랜 저출산 고령화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 지역 의료시설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까지 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예약할 때는 이제 얼마 없는데 제 순서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늦게 하면 마감되고. 송원석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기준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곳은 11곳으로 모두 군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청소년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지자체지만 이들 지역의 만 16세 미만 인구수는 모두 25,7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인구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소아과는커녕 원래 있던 병원들도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건지소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잦아 헛걸음을 하기 일쑤입니다. 부족한 공중보건의 수에 비해 담당해야 할 지역이 넓다 보니 출장 진료가 잦아지고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정도는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법제화시켜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과 함께 지역병원 붕괴 위기도 현실화하는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남원시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내년까지 생활인구 1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9일 열린 선포식에는 남원시 연고자와 출향인, 방문자와 같은 사람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과제 발표와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명예시민증 확대와 체험휴양마을 재방문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생활인구로 활력 있는 남원을 비전으로 삼고 2024년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읍시와 사단법인 정읍시 귀농기촌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 귀농기촌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귀농 기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초보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생은 귀농 기촌 준비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정읍시 귀농 기촌 정책, 기초 영농기술 교육 등 관련 이론과 실기를 배우게 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정읍에 정착하여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호남권 예상정책협의회가 오늘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과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여야 정치권은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 국적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안군에서 성명 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마약 야바 11억 9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주곡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내년부터 4년 동안 20억 원 상당을 투입해 마을 안길과 오래된 담장, 낡은 주택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